네, 현재 시간 2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거래를 수반한 급등과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야기 무엇이 있는지 주식 토론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투자텔미 시간 박철순 이사, 신동훈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텔레그램 방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나씩 콕 집어서 무엇이 화제가 되고 있는지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식 급등 일보에는 유한양행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많은 텔레그램 방, SNS 방에 유한양행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엄청난 시세를 분출하고 있죠. 이 유한양행의 랭라자, 미국에서 FDA 승인 이야기가 나오고 하루세론 그 이후부터는 다시 본 궤도로 올랐다. 오늘 장 시세가 분출했는데요. 그 배경으로는 미국에 이어서 유럽 허가도 초읽기에 나섰기 때문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레이저 티닙에 대해서, 랭라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 공부하셨죠. 그로 인해서 유한양행의 주가가 최근에 꿈틀거렸는데 오늘 특히나 주목받고 있는 거예요. 올해 하반기 되기 전부터 영상에서 돈 버는 바이오, 올해 자금 조달 이슈가 절대 없는 빅파마 친구인 바이오만 봐도 충분하다라는 이야기가 분석들이 오갔는데 적중했네요. 실제로 바이오 섹터를 전체적으로 이끌어주는 거는 기술 이전이라던가 FDA 승인 그리고 실적, 실체가 있는 바이오주들이 가고 있습니다. 묻고 더블로 가라는 이 유명한 밈도 돌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오늘 유한양행의 거래 대금입니다. 이 유한양행 거래 대금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거래 대금 합친 것보다도 지금 훨씬 더 많고요. 시가총액이 40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데 이 수급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너나 할 것 없는 대형주 수급을 유한양행이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가 상승폭이 이때보다 더 올랐어요. 한번 현재가 흐름 볼까요? 오후에 또다시 14만 원 부근까지 오르면서 13만 8,600원의 고점, 13만 9천 원 선까지 다가가는 유한양행입니다. 현재도 18% 넘게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박철순 이사님, 네. 오늘 유한양행의 급등, 앞서 봤던 그 기사처럼 이 시장이 유럽까지도 열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더해진 것 같기도 한데 오늘은 마치 개인 투자자분들이 못 사서 아쉬웠던 분들이 다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시장의 분위기거든요. 오늘의 상승의 주체라던가 주된 요인 뭐라고 보십니까? 오늘 사실 오전에만 해도 개인들이 오히려 사는 분위기였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팔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또 바뀌었습니다. 지금 잠정 지금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지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가 오늘 오전에 좀 팔았었고 네. 그다음에 기관들 같은 경우 금투라든지 투신 그다음에 보험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금 연일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좀 더 실적을 좀 챙겨야 되는 좀 중장기적 패턴이 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도가 나올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좀 더 단기적인 운용 성향이 좀 강한 금투라든지 아니면 투신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금 매수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많이 올랐어도 기관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아직 매도할 때는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국을 처음으로 이제 진출을 한 케이스였고 그 다음이 이제 유럽 쪽까지 기대감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를 충분히 재평가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라면 일단은 상방 계속 열어놓고 추가적으로 홀딩 또는 신규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오전장만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 매수를 주도했다면은 오후에는 다시 여기에 기관이 합세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고 했고요. 박철순 이사는 더 들고 가겠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입니다. 저희 최근에 FDA 승인 이후에 유한양행을 향한 증권사들의 목표가는 어땠는지 정리된 글이 있어서 한번 볼게요. 가치투자 클럽으로 들어가시면요. FDA 승인 이후에 유한양행의 리포트를 발간한 증권사들의 목표가를 정리해봤습니다. 높은 게 대신증권 13만 4천 원이고요. 대다수가 11만 원, 12만 원대에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알테오젠과는 좀 다르게 너무 증권가에서 눈높이가 낮은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충분히 목표가는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라고 열린 대답을 하고 가셨던 출연자가 기억이 나거든요. 매니저님. FDA 승인 이후에도 리포트가 발간됐을 때 목표가가 11만 원, 12만 원 선이었습니다. 높은 게 13만 원인데 오늘 그 목표 주가를 다 뚫어낸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증권가에서도 발빠르게 목표가를 상향할까요? 아니면 그들이 본 밸류는 여기까지니까 지금부터는 좀 과열됐다라고 판단할까요? 당연하게 이제 좀 상향이 될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애널리스트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TP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전에 21년도 때 이제 삼성전자 그때 신고가 돌파하던 시절 그때를 좀 생각해 보시면 힌트가 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 종목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뭐 기존 TP 돌파, 기존 TP를 막 우습게 보일 정도로 빠른 선으로 돌파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뭐 그냥 TP 계속 수정해서 올려가기 바빴고요. 아. 그때 뭐 이제 10만 전자는 진짜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왔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별 문제 없이 이제 TP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멀티플만 조정하는 데는 부분도 좀 있고 또는 이제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 좀 디스카운트 되었던 부분을 약간 좀 할인율을 좀 조정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능동적인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상향은 이루어질 것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추가 상향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매니저님도 개인적으로 유한양행이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신 건지, 저도 사실 유한양행 세론 이야기 나왔을 때 왜 안 샀을까라는 후회를 많이 했는데 텔레그램 방에도 그런 후회 글들이 많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매니저님이라면은 이 유한양행 보유자 입장에서 더 들고 가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지금 더 들고 가시는 게 당연히 맞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일부 뭐 분할 익절하시는 거 정도는 추천드리고 싶긴 한데 네. 왜냐하면 단기간에 너무 올랐던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해당 TP도 원래 그런 FD 승인 같은 큰 이벤트가 나오면은 당연히 조정되기 마련이고 조금 공격적인 목표가도 나올 법했지만 그 당일에 좀 새로 나왔던 부분이 아마 좀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유한양행과 함께 오스코텍에 대한 관심도 뜨겁잖아요. 오스코텍의 최근 주가 흐름 보시면요. 물론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한양행의 대량의 거래를 수반한 무언가 눈에 띄는 장대 양봉은 현재 차트상에 보이지 않고 있어요. 한 7.58% 상승해 41,150원. 예전과는 다르게 뭔가 제2의 유한양행이라던가 수혜주, 낙수주를 찾기보다 본주로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집중하는 것 같은데요. 오스코텍의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좀 적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미 다 주가에 반영된 건가요? 일단은 역시나 본주에 관심이 더 높은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사실 오스코텍을 모르시는 분들 솔직히 있으실 것 같아요. 유한양행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도 네. 너무나 유한양행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근데 사실 올해 들어서 주가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비슷했어요, 상승률은. 왜냐하면 두 회사 전부 다 한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오스코텍이 좀 더 빠르게 반영이 됐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주가가 좀 가볍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주가의 상승 흐름을 봤을 때는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판단이고요. 일단은 뭐 두 회사가 뭐 같이 좀 돈을 버는 구조다 보니까 일단 계속 묶어서 보시는 건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한양행 대비했을 때 뭐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스코텍에 상당히 좀 불안한 면이 있죠. 아직은 뭐 적자 회사다 보니까. 다만 지금은 주가가 고점을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다음 분기라든지 아니면 4분기라든지 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또 고점을 뚫는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뭐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홀딩 정도,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숫자가 턴어라운드 되기 시작하면은 다시 한번 재매수나 비중 확대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기류는 계속 가져가되 어느 정도 찰실현을 한 다음에는 잠시 쉬어가는 구간에 재공략하고 실적을 확인하면서 투자하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두 분 모두 다 현재 시세가 분출하고 있는 유한양행 팔지 않고 조금은 더 들고 가겠다라는 입장이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 텔레그램 방 들어가 보죠. 오늘 실시간 주식 공시 정리 채널에는 개장 전부터 이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삼성 SDI죠. GM과의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인데요. 신규 배터리 공장 투자와 2027년 양산을 목표로 연산량 27기가와트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정을 지으면서 캐즘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의 중장기 성장성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고 투자하는 것으로 시장은 분석하고 있고요. 여기 이번 합작 법인에서는 NCA 기반 고성능 하이니켈 각형 배터리를 생산하고 향후 출시를 내 주의 전기차에 탑재하게 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삼성 SDI GM의 합작 법인 설립이 의미하는 바가 좀 궁금해요. 기존에 GM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고객사로 갖고 있었는데 여기 삼성 SDI가 추가된 거잖아요.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게 보셔도 뭐 맞다고 좀 보고 있는데 네. 뭐 해당 공시에 관한 내용은 이제 사실은 뭐 이게 최초로 지금 공개된 게 아니라 기존에 한 4월쯤에 나왔던 공시에 대한 이제 사실 확인이라서 네. 그래서 장 초반에 좀 주가가 좀 반짝했다가 약간 좀 사그라드는 분위기로 좀 넘어갔는데요. 그리고 아직 2차 전지 섹터 전반이 좀 투심이 좋지 못한 상황이라서 해당 호재가 크게 좀 작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 SDI는 조금 이제 스텔란티스 그룹이나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 그룹 그리고 이제 BMW와 같이 약간 유럽향 매출이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쪽이라고 해봤자 이제 뭐 리비안 전기차 스타트 업체였죠. 이쪽에 좀 납품이 된다고 있다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완성차 대표 업체인 이제 GM과의 합작을 이제 발표한 것은 확실히 삼성 SDI 쪽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만 좀 시장이 좀 안 좋고 뭐 내일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뉴스 대비 좀 반응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반응이 저조하다. 현재 주가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전장에는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높았어요. 왜냐 최근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삼성 SDI가 그렇고 그 전기차 포비아 때문에 피해를 볼 줄 알았다가 전고체 배터리라는 키워드로 부상했거든요. 여기다가 가격적인 매력, 금리 인하, 헤네스 테마주 더해졌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도 요 기세에 몰고 가면서 빨간불 켜내다가 현재는 거의 상승폭을 대다수 반납했습니다. 이사님, 이렇게 되면은 삼성 SDI GM의 합작 이야기가 주가 상승에는 큰 보탬이 못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 이게 추후에 반영이 될까요? 아니면 딱 요 정도 알고 있었던 뉴스니까 여기서 일단락 될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안 올라서 좀 좋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지금 급등이 나왔으면 설명드리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거든요. 단기 투자자분들에게는. 근데 일단 지금 사실 전기차 캐즘 때문에 사실 모든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회사라든지 일부 소부장들이 다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일단 이 GM과의 업종 합작 법인 얘기가 나왔던 것 자체가 일단 전기차의 어떤 보급 추세는 지속이 되고 있고 결국은 전기차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투자를 해나가는 거고 GM뿐만 아니라 계속 다시 또 투자라든지 아니면 합작 법인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실적이 워낙 또 부진하고 바닥을 찍은 종목들이 아예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삼성 SDI가 오늘 좀 안 올랐던 이유 중에 뭐 굳이 꼽자면 사실 다음 분기도 실적이 그렇게 기대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다음 분기가 2분기보다 훨씬 더 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기대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3분기 실적이 바닥일 거라는 생각이 더 많거든요. 1,000억 원대의 영업이익에서 4분기 때 한 3,000억 원까지 갈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좀 이런 것들을 감안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2017년도 이후로 본다고 한다면 PBR이라든지 PER 모두 다 거의 역대 최저가 수준에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저평가 구간이라는 리포트가 나올 정도니까요. 일단 중장기 테마주를 찾거나 아니면 중장기 주도주를 찾는 분들이라면 삼성 SDI는 꼭 보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미할 수 있을지언정 중장기로 봤을 때는 삼성 SDI 꼭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힘을 실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 SDI 밸류체인도 오늘은 반응해줬어요. 사실 현재 스코어만 놓고 본다면은 이 종목이 삼성 SDI보다 더 강합니다. 유진투자증권 코스닥 벤처팀에서 상하 프론테크가 SDI와 GM의 본계약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는 리포트 언급을 했습니다. 배터리 화재와 폭발 방지 모듈인 캡아세이 SDI GM을 공장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유진투자증권에서 언급했던 이 상하 프론테크 역시 한 3%가량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 함께 2차 전지 소재 납품사 업데이트도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네요. 이 중에서 에코프로 BM은 현재 구간 한 2%가량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박철순 이사님, 여기서 삼성 SDI 관련한 벤더들에 대한 관심이 같이 커진다면 오늘은 상하 프론테크의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아요. 네.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하락하고 있고요. 이 벤더사 쪽으로도 같이 중장기적인 전략 가져보는 건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중을 좀 실른다고 한다면 일단은 삼성 SDI처럼 좀 대형주를 많이 지금은 넣어야 오히려 된다. 대형사. 왜 그러냐면 아직은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공격적인 수급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변동성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확실히 돌아서고 수급이 들어오는 게 나타난 이후에는 좀 중소형주를 도전을 해봐도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형주를 비중을 좀 더 늘려놓는 전략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형주 중에서도 사실 실적만 받침이 된다면 캐즘 때문에 적자인 2차 전지 기업들이 많긴 하지만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라면 일단은 한 번쯤은 눈여볼 만하다. 일단 실적이 받침이 되는 중소형주, 소부장 같은 경우는 볼만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형주를 깔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벤더사 쪽으로도 눈여겨보는 것도 좋지만 박철순 이사는 개인적으로 나는 차라리 대형주, 삼성 SDI에 집중하겠다라는 거였고요. 매니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이제 앞서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느 부분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 잘 가는 것만 보셔도 솔직히 지금 잘 가고 있는 종목들 보시면 대부분 다 숫자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좀 숫자는
빼지 말고 반드시 챙겨서 다 가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앞서 말씀해 주신 상하 프론탱크도 있지만 뭐 SDI 쪽 원래 밸류체인 할 때 상신 EDP나 신흥 SEC, 뭐 TCC 스틸 여러 종목들 좀 거론되고 있는데 네.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전고체입니다. 가장 배터리 3사 중에 가장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반기 인터 배터리 때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 프로토타입을 이제 공개했었는데 물론 이제 3사 중에 상용화 목적을 이제 그 목표를 27년도로 가장 빠르게 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쪽 기술로도 가장 앞서고 있다는 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최근 화재 논란 관련주들 되게 뜨겁습니다. 화재 논란이 단기간에 저는 불식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잘못 판단했었는데 이 논란에서부터 전고체 배터리도 확실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는 좀 화재 영향이 확실히 적게 받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쪽을 좀 주목하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종목 이제 황화리튬 그쪽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삼성 SDI는 공략하고 밸류체인으로 본다면 이 GM과 협작 소식보다는 그냥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테마주를 눈여겨보는 게 어떻겠느냐. 전기차 포비아 관련해서 우리의 그 불안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삼성 SDI,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뭐 한농화재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엔 오늘 또 시장에 충격과 배신을 줬던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버프방에 올라왔던 단독 기사입니다. 2차 전지 대장주 광산으로 1,600억 원을 번다더니 실상 열어보니 300억 원 적자였네라는 겁니다. 금양의 최근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확인해 보시면요. 올해 반기 보고서에서 몽골에서 개발 중인 광산 사업의 매출은 0원, 당기 순손실은 318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재무 구조가 좋지 않았어? 우리가 기대했던 광산에서 지금 수익을 못 내고 있는 거네라는 실망과 함께 또 하나투자증권 중국 신흥국을 담당하고 있는 정정 애널리스트의 채널에는 또 이런 글이 올랐습니다. 지금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금양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이사회를 열고 무려 8천억 원 규모의 기존 주주 대상 유상증자를 결의할 계획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여기 좀 더 신뢰가 느껴지는 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BNK투자증권 등 주관사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아직 금양 측에서의 공시는 나오지 않았지만 재무 구조에 대한 불안감, 여기에 투자은행 업계에 따른 유증에 대한 이야기, 주관사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사님, 요즘 최근에 유상증자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지금 금양의 주가 보시면요. 10% 넘는 급락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갑자기 주가가 이 보도와 함께 오후 들어서 무너지는 모양새였습니다. 지금은 13%의 급락, 45,950원까지 밀렸어요. 이게 단독 보도라서 일단 재무구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유증에 대한 이야기는 추후에 대응책을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 나온 이야기를 두고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관련된 회사들 자체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나온다거나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뭔가가 나와줘야 되는데 금양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좀 아쉬운 소리가 될 수 있겠지만 네. 사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와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일단 재무 상태 자체가 너무나도 적자가 많고 지금 거기다 유증까지 나오다 보니까 8천억을 유증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희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주주한테 하고 나머지 실권주들은 뭐 자기네가 가져간다라는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지금처럼 변동성이 크고 특히나 업황이 좋지 않은 섹터 내에서 오버행 이슈는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저라면 사실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세가 바뀌지 않는 선에서는 절대 추가 매수는 일단 금물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광산으로 인해서 금양의 관심이라던가 모멘텀이 추가됐기에 주가가 올랐었는데 여기서 지금까지 본 바로는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추후에 벌 수 있다라는 가정이 있다면은 이렇게까지 충격이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재무 구조를 어떻게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야 되죠? 일단은 광산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까지 크게 작용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유증도 같이 더해진 거긴 하지만 금양 쪽에서 제가 항상 이제 리서치를 했을 때 항상 답답했던 게 뭐였냐면 도대체 어디다가 이 배터리를 납품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사실 항상 좀 걸림돌이 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같은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HDI 같은 경우는 공시를 제대로 해준단 말이죠. 뉴스라든지. 그래서 신뢰감을 주는데 그 부분에서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뭔가 사측에서 얘기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주가에 좀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추세가 좀 쉽게 바뀌긴 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이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사측의 공시가 나온 건 아니지만 업황 자체에 대한 관심이라던가 우리 배터리 캐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상황에서 굳이 잡음이 있는 기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느냐 조심하자라는 의견이고요. 매니저님의 생각은 어떤지 저희 시청자분들도 무슨 시즌제도 아니고 너도 나도 유증 때리네 참 이런 시장에 대해서 불만 소리가 많습니다. 저도 불만을 갖고 있고요. 이 유상증자라는 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뭐 개인 투자자가 아닌 뭐 저 같은 경우에서도 뭐 피해를 본 적이 있고 네. 이게 뭐 솔직히 사측에서 공표를 해버린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미리 알 길이 딱히 뭐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항상 말씀드린 게 뭐 재무 구조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관련해서 뭐 유상증자에 대한 하락은 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다. 이 부분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여기서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네, 마찬가지로 지금 금양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제가 3조가 좀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중에 8천억을 유상증자하고 한다고 하니까 네. 거의 주가의 한 30% 정도 약간 희석 논란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뭐 향후 회사 측 좀 대응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좀 잡으시기엔 좀 큰 부담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조심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금양은 비중 축소 두 분 모두 다 보수적인 관점의 의견 드렸습니다. 현재는 12%에 가까운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떠도는 이야기들 투자텔미를 통해서 팩트체크해봤고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